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인드해킹에서는 우리의 소울푸드인 중국집의 맛을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병철 경영학자님, 이상규 심리학자님, 최미희 사회학자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는 최미희입니다. 중국집 맛 평가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음식이 그 집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영 효율성과 표준화 관점에서 보면 단연 짜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이고 그만큼 재료 수급이나 조리 과정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하죠. 짜장면 맛의 일관성은 그 식당의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기본이 탄탄한 집이 다른 메뉴도 잘할 가능성이 높죠. 가장 기본적인 메뉴에서 그 집의 내공을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규 박사님,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음식이 중요할까요? 심리적으로는 기대와 경험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짜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연결된 음식이기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릴 적 먹던 맛, 인생에서 특별한 날 먹었던 맛 등 개인적인 경험이 강하게 작용하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서는 짜장면을 낼 수 있다면 손님에게 깊은 만족감과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즉, 짜장면은 개인의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추억 보정 때문에 기대치가 높다는 점 흥미롭네요. 최미희 박사님,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음식이 중요할까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짜장면이 대중성과 보편성을 대표한다면 짬뽕은 한국인의 매운맛 선호와 해물에 대한 기호를 반영하고 탕수육은 여럿이 함께 나누는 공유의 미덕을 상징하죠. 세 가지 메뉴의 균형 잡힌 맛은 그 식당이 얼마나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탕수육은 함께 먹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사회적 음식입니다. 세 분 모두 짜장면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지만 각기 다른 이유에서네요. 그렇다면 짬뽕이나 탕수육은 맛 평가에 덜 중요할까요? 임병철 박사님, 짬뽕이나 탕수육은 경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짬뽕과 탕수육은 짜장면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짬뽕은 신선한 해물과 채소, 육수 내는 기술이 중요하고 탕수육은 튀김 상태와 소스의 밸런스가 핵심이죠. 이 메뉴들의 품질은 식당의 식재료 관리 능력, 조리사의 숙련도 등 보다 고차원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짜장면이 기본기라면 이 두 메뉴는 응용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메뉴들까지 잘한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기본기를 넘어선 응용력, 이상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짬뽕이나 탕수육의 맛이 소비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짬뽕의 얼큰함이나 탕수육의 바삭함 같은 강렬한 감각적 경험은 소비자 기억에 더 오래 남으며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짜장면이 익숙한 만족감이라면 이 두 메뉴는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주죠. 특히 탕수육의 부먹대 찍먹 논쟁은 개인의 선호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심리적 현상으로 식당이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먹찍먹까지 정말 심리적인 요소가 많네요. 최미희 박사님, 사회학적으로 볼 때 짬뽕이나 탕수육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짬뽕은 한국 사회에서 해장 음식이나 스트레스 해소 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특정 상황에서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탕수육은 회식이나 가족 외식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빠지지 않는 메뉴로 식당의 접대력을 보여줍니다. 이 메뉴들이 맛있다는 평가는 그 식당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모임의 목적에 잘 부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시키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한 가지 메뉴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조합을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한 메뉴를 보면 안다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봐야 할지를 먼저 임병철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영학적으론 짜장면의 일관성으로 기본을 평가하고 짬뽕과 탕수육의 품질로 응용력과 잠재력을 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메뉴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믿을 만한 식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개인에게 가장 강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메뉴가 그 식당의 맛을 대표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게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탕수육이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짜장면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죠. 사회학적으로는 세 가지 핵심 메뉴가 모두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기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메뉴를 시켜도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중국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면이나 춘장, 카라멜, 해산물, 탕수육 튀김, 탕수육 소스 등 모두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기성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크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메뉴를 시켜보는 게 좋을까요? 짜장은 춘장을 많이 넣으면 짜고 맛없다던가, 짬뽕은 해물의 신선도나 맵기 정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먹다가 나와야 하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성품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관성과 개성을 보는 것입니다. 기성품은 대체로 맛이 일정하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합하는가입니다. 특히 탕수육의 경우 튀김과 소스가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품질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튀김의 바삭함과 육즙의 밸런스는 요리사의 기본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탕수육은 좋은 선택입니다. 소스의 맛이 전체를 좌우하는 다른 메뉴들과 달리 탕수육은 고기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의 신선도와 튀김의 기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요리사의 실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먹 대 찍먹이라는 선택권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탕수육은 의미가 있습니다. 탕수육은 중국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이며 기성 업소용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특별히 이 업소에서만 첨가하는 메뉴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요리사의 실제 솜씨가 더 잘 드러나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재료로 오직 조리 방식과 숙성 방식, 조합 방식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소스와 튀김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품질을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탕수육이 실패 확률이 낮고 요리 솜씨를 평가하기 좋은 메뉴라는 점,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요리 솜씨를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탕수육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튀김의 바삭함과 육즙의 밸런스입니다. 바깥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해야 하는데 이는 온도 조절과 튀김 시간 관리가 정확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스의 농도, 단맛과 신맛의 균형도 요리사의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감각적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첫 입부터 마지막까지 맛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특히 튀김의 바삭함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가 요리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소스와 튀김의 조화도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요리사가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봐야 합니다. 탕수육은 기본적인 조리법은 있지만 식당마다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전통적인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중국집 맛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의 중요성부터 시작해 탕수육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까지 경영학적 효율성,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집의 맛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품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과 음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중국집 맛 평가 기준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